근데 당장 사셔야 돼요. 당장 사요? 꿋꿋하게 말씀드리면 같이 탑승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를 주지 않았나.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다 30% 이상 빠졌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저도 똑같이 엄청 물려있고, 저는 펀더멘탈이 변한 게 없으니까 물려있어도 걱정 안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뭐 2차전지에 대해서 막 각종 악재니 이슈 막 쏟아내고 무슨 테마주처럼 엮여가지고 막 억지 부리고, 근데 2차전지가 벌어들인 이익은 경고예요. 벌어들인 돈은 미친듯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먼저 배터리 삼촌이시죠? 김지은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 몰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워낙 2차전지 좋아해서 2차전지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업종별을 분산하는 거는 사실 주식이 워낙 리스크가 큰 그렇죠. 사실 사업이기 어느 때문에. 업종에서도 네. 몰빵은 살짝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2차전지 내에서 특정 종목이나 특정, 그러니까 밸류체인에 몰빵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네. 2차전지에만 몰빵하는 거는 저는 네.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네네. 꾸리는 게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하나 살포시 네. 얹어보겠습니다. 근데 비중을 많이 실는 거는 괜찮은데 몰빵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몰빵은 무서워요. 만약에 섹터 하나가 빠그러지면 네네. 무섭잖아요. 네. 2차전지 갑자기 빠그러져. 근데 내 포트도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 또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 또. 네. 선택과 집중하는 건데, 그래서 비중 조절이 필요한 거고, 최근에는 제일 궁금하신 게 많이 빠져가지고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최근에 좀 조정 장세를 보이다가 어제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뭐 욕 먹어도 상관없는데 엄청 욕을 많이 먹어서 제가 진짜 요새 악몽 시달리고 막 네, 그러거든요. 봤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말씀드리면, 그 기존에 갖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 같이 탑승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를 주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다 30%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못 타신 분들 이제 그만 비난하시라고, 같이 타서 좀 동참하시라고. 네. 건강한 좀 조정의 형태가 나오는 것 같고, 또 최근 2, 3일 동안 흐름 보니까 또 더 안 빠지더라고요. 개별 종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지금 못 사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사실 저는 2차전지 탑승을 못 했거든요.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다고 저 같이 막 욕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당장 사셔야 돼요. 당장 사요? 왜냐면 30% 넘게 빠졌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은 그 약간 박앤세일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건강한 조정장이기 때문에. 백화점 가면 30%씩 박앤세일 하잖아요. 그래요? 네. 30%? 네. 오늘 그러면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도 이게 하나 올라왔어요. 2차전지 ETF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사실 요즘에 2차전지 관련해서 ETF 상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종목 하나하나 들어가기에는 너무 무섭고, 또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ETF밖에 투자가 안 되나 봐요. 2차전지 ETF 관련해서는 뷰가 어떻게 되세요? 그거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네.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는 주식 투자는 못하고 ETF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ETF가, 대표적인 2차전지 ETF가 삼성자산운용에서 나온 코덱스 2차전지 산업테마인가? 그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미래셋 자산운용에서 나온 타이거 2차전지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두 개의 특징은, 아마 삼성 코덱스가 좀 더 소재 조금, 소재 쪽으로. 포지션이 조금 더 높고요. 오. 근데 소재도 어떤 건 에코프로빔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건 포스코 퓨처엠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개인의 그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포스코 퓨처엠을 더 선호하면 타이거 2차전지를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나는 포스코 퓨처엠이 더 좋다 그러면 삼성 코덱스를 할 수 있는 거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네. 그거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 두 개, 타이거 2차전지랑 삼성 코덱스 2차전지에 유일하게 없는 종목이 사실은 포스코홀딩스였거든요. 지금 요즘에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좋지 않나요? 방금 매수 상위 종목 봐도 1위에 포스코홀딩스 들어가 있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사실 특별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도 좋아하고, 외국인도 좋아하고. 네. 이제 막 수급이 붙기 시작했는데, 이 포스코홀딩스를 타이거 2차전지랑 코덱스 2차전지에서 둘 다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한자산운용에서, 신한자산운용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네. 이 ETF가 괜찮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신한자산운용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솔 ETF라고 있거든요. SOL. 솔, 네. 솔 ETF, 이게 나온 지 신상이더라고요. 따끈따끈한 신상인데, 여기 이게... 보시면 솔 반도체 소부장 FN ETF도 있고요. 솔 2차전지 소부장 ETF, 요거를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그냥 월급 받으면 일정 부분 10%씩 계속
그러니까 우와. 이거 하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두 달 하실 거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긴 호흡으로. 장기로? 나는 2년, 3년은 2차전지 어.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까지 투자하겠다고 보시고 하시면 좋은데 이게 알짜예요. 이걸 잘 만든 것 진짜요? 같아요. 제가 구성 듣기로는 신한솔 ETF가 아주 젊은 MZ세대. 저 MG예요. 아, 그러세요? 네. 그렇게 안 보이나 보네요. 구성 종목 한번 볼까요? 네네네. 아, 당황했다, 진짜. 아, MZ세대. 그러니까 MZ세대 아무튼 젊은 30대 초중반이 이걸 만들었다고 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다 넣어놨어요. 어머! 보시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혹시- 에코프로도 있고요. 이게 지금 방송 화면으로 띄어지진 않는 거죠? 네. ETF 보면 종목명 네.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완전 네. 혹하는... 에코프로가 1등이고요. 에코프로 BM 2등, 포스코 퓨처엠 3등, 코스모 신소재 4등, LNF 5등. 제가 중요한 건 포스코 홀딩스예요. 아까 두 개 삼성 코덱스랑 미래에셋 타이거에는 왜 없다고 포스코 하셨잖아요. 홀딩스를 안 넣어놨어요? 네. 왜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포스코 홀딩스가 원자재단의 가장 탑픽주인데 네. 포스코 홀딩스가 6등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LG 화학. 특징적인 거는 네, LG화학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분리막 SKI 테크놀로지 들어가 있고요. 음극재에 아까 말씀드린 코덱스나 미래셋 타이거에는 거의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즘 그러니까 핫하다는 2차전지 4대 소재는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게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다 들어가 있고 원자재단에 포스코 홀딩스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이게 그냥 ETF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제일 ETF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포스코 홀딩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준 대표님 네. 이런 꿀팁을 네. 전해주셔도 되는 겁니까? 너무 꿀팁이다.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정말 눈물을 광광 흘리실 거예요. 유독 2차전지 관련 공매도 금액이 공매도 관련해서도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사실 우리 제작진분이 주신 질문에도 2차전지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공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매도가 실제로 2차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지 이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2차전지 관련해서 공매도가 많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최근에 매도 리포트도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워요. 아무리 공포에 사라, 댓글창에서도 공포에 2차전지 사라 이런 댓글은 올라오고 있지만 정말 공포에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좀 분할 매수 정도는 괜찮겠죠? 그러니까 30% 빠지는데 거기서 40% 50%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데 단기적으로 30% 빠졌는데 내가 안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그 평균적으로 사신 분들보다 훨씬 30% 그쵸. 싼 가격에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거 사서 한두 달 보고 팔 게 아니고 2, 3년 가져가는데 제일 본질적인 펀더멘탈, 그러니까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률, 네. 그 다음에 전기차 침투율,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의 캐펙스 증가, 네. 설비 투자하는 증가가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거 꺾이는 시점에 팔면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터리든 양극재든 음극재든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 공급 대비 수요가 초과한 상태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초과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유럽이나 북미가 타겟인데 유럽이나 북미는 사실 공급이 초과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2026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2026년을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그게 2027년이 될 수도 있고 2028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가격만 그냥 30%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직 네. 설비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네. 그건 설비 투자를 중단할 때 그때 이제 2차전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신호탄으로 봐도 되겠네요. 설비 투자를 앞으로 하지 않겠다. 그럴 일은 없겠죠. 설비 투자를 중단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설비 투자를 하되 예를 들어 30%씩 설비 투자를 늘리다가 갑자기 30%에서 5%로 줄이진 않을 거고 네. 30%에서 20%, 10%, 15%, 30, 20, 15 이렇게 했는데 30에서 제가 봤을 때 급격히 줄어드는 구간이 아마 한 자릿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설비 투자를 안 하거나 아니면 네. 한 자릿수 정도,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정도로 하는 그 수준으로 만약에 설비 투자를 줄이면 아마 그때는 아마 급격하게 성장률이 꺾일 것 같고 실제로 설비 투자랑 연관돼서 양극재나 음극재나 뭐 도전재 뭐 이런 회사들이 매출과 이익이 50%씩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매출과 이익이 50% 성장하는 그 성장률도
아마 50%씩 성장하다가 갑자기 막 10%로 줄진 않을 거고 50에서 뭐 40, 30, 20 막 이렇게 줄다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역성장하거나 그거가 동시에 아마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북미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요? 북미 침투율? 신차 기준으로? 신차 기준? 네. 11% 정도 되거든요. 네. 아, 11%안 된다. 한 9% 되거든요. 네. 유럽이 아마 한 더 적어요? 네, 유럽이 지금 신차 기준으로 한 17% 되고요. 중국이 29%니까 네. 유럽과 북미 평균 내면 15% 정도니까 15%에서 못해도 최소한 4배 이상 성장해야지 절반 이상이 전기차로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 침투율하고 캐펙스 투자 증가율하고 매출과 그러니까 소재나 장비 업체들의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다 둔화되는 시점. 그러니까 침투율은 꼭대기 찍고 성장률이나 침투율은 둔화되는 시점이 아마 다 비슷하게 아마 맞물려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사실 펀더멘탈이 깨지지 않으니까 들고 가는데 가격만 싸졌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아까 질문도 올라왔지만 공매도가 하도 많다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들어가도 되나 싶거든요. 실제로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큽니까 지금? 네, 지금 보니까 오늘 어제 기준으로 가져왔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공매도 1등이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 2등이고 네. 4등이 LG 에너솔루션, 5등이 삼성 SDI, 6등이 포스코홀딩스, 9등이 LG화학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1등부터 15등 사이에 유독 2차전지 공매도 많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 중에 좀 걱정되는 거는 전체 매매 대비 비중이 큰 거거든요. 네. 포스코 퓨처엠 11.47%고 LG 엔솔 13%고 삼성 SDI 11.7%, 포스코홀딩스 4.39%. 그러니까 셀에 집중한 것 같아요. LG 엔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7.8% 이렇게 셀을 유독 많이 파는데 네. 공매도라는 거는 결국은 빌려서 남의 주식 빌려다가 먼저 판 거잖아요. 그렇죠. 하방에 베팅하고. 그러니까 하방에 베팅한 거지만 어찌됐건 간에 물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우리 개인이 빌리면은 개인이 공매도 되지도 않지만 네. 그 기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쵸. 갚는 제한. 네네. 근데 얘네는 갚는 기간에 제한이 없거든요. 정확하지 않은데, 네. 근데 이거 관련돼서 사실은 빌렸으니까 언젠가는 그 쇼키즈라 그래서 대사서 그쵸? 갚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 물량이 아마 저는 분명히 이게 그 2차전지가 계속 오르니까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30% 이상 빠지면서 안 갚고 있었는데 지금 가격이 싸졌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삼성 SDI 물론 이거는 계속 꾸준히 줄진 않아요. 네. 줄진 않는데 반대로 쇼키즈 물량도 있다. 그렇겠네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5월 5거래일 동안 750억 넘게 샀고요. 네. 쇼키즈 네. 아마 홍콩계 해치펀드에서 아마 쇼키즈로 다시 그 빌린 거 다시 되사는 물량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LG 엔솔도 700억 넘게 지금 되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치열하게 다시 사는 쪽이랑 빌려서 파는 쪽이랑 굉장히 이게 근데 에코 그룹주들은 굉장히 많이 내려갔나 봐요. 맞아요. 공매도 비중이. 보시면 네.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코스닥 쪽에 보면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비중이 지금 18.77%고요. 이건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누적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네. 건 그럼 코스피에서 순위를 본 코스피에서 거고. 삼성 SDI랑 LG 엔솔 있고. SK 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본 거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보시면 여전히 에코 그룹.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뭐 이런 회사들 그다음 대주전자재료, LNF까지 네. 3등, 1등부터 3등까지가 공매 비중 꾸준히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매도만 없으면 아마 주가가 더 견조하게 소위 말하는 가격 변동 없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올 텐데 굉장히 이게 수급적으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네. 어찌됐건 빌려서 파니까 이게 수급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물량 부담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쇼티지 가능성도 네.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주셨고, 그럼 2차전지가 전매도가 전반적으로 2차전지 산업 성장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해요? 방해 요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회사 본질적인 펀더멘탈에는 문제는 없죠. 네. 근데 공매도 세력이 2차전지 관련돼서 악의적인 뭐 기사를 낸다든지 안 좋은 이슈를 만들어낸다든지 네네. 계속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뭐 중국 관련된 ETF를 뭐 팔기 위해 뭐 그런 얘기가 사실 공매도랑 연관이 그쵸. 전혀 없다고도 말은 못하고 최근에 미래에셋에서 타이가 뭐 2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내 2차전지 산업의 주가를 떨어뜨려서 상대적으로 중국 2차전지 산업이 뭔가 더 국내 2차전지 산업보다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네네네. 그 상대적인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상대적인 여론몰이로 비교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좀 억지가 너무 심하고. 네. 근데 공매도 자체가 수급에 부담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세력도 본인들 주식이 아니고 어찌됐건 간에 빌려서 판 거니까 그쵸. 되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공매도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어서 겁은 나시겠지만 그냥 꿋꿋이 버티시면 얘네가 되갚아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쵸. 네네. 어쨌든 언젠가는 팔아서 다시 맞습니다. 사서 올려야 됩니다. 그럼 이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산업 펀더멘탈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2차전지 대장주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차전지 각 산업 분야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혹은 실리콘 음극재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 각 산업별로의 대장주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원자재 단이 있고요. 네. 양극재 단이 있고 원자재 단이 있고 그 밑에 배터리 셀이 있고 네. 그 밑에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도전재가 있고 전해액이 있고 분리막이 있고 장비가 있는데 네. 원자재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가 있고요. 네.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의 차이점은 뭘까요?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는 양극재, 음극재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 포스코홀딩스 자회사가 양극재, 음극재를 가지고 있고요. 아.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가 주목받는 이유는 리튬이에요. 아, 리튬. 네, 리튬으로 양극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리튬을 광석에서 채굴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바닷물, 그러니까 염호에서 채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닷물 호수.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염호도 갖고 있고 광석도 광석.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리튬 관련돼서 그냥 압도적으로 리튬의 왕이라고 포스코홀딩스가 부각을 받는 거고 네. 에코프로는 안타깝게도 염호도 없고 광석도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근데 그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는 기술을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 리튬을 사갖고 와서 네. 국내 공장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쉬운 기술은 아닌 게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마진이 작년 기준으로 38%예요. 네. 국내 수산화 리튬 가공하는 업체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에코프로는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기술에 뭐 아주 차별화된 기술력이 갖고 굉장히 있는 뛰어나구나. 거고 네. 포스코홀딩스는 광석과? 실제 광산과 그 염호를 갖고 있는 회사고. 근데 캐파도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에코프로보다 당연히 캐파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2차전지 관련된 소재에서 나오는 매출이 포스코홀딩스가 연간 매출 85조 정도 하는 엄청난 회사인데 한 40조 가까이를 아마 2차전지 소재에서 매출이 나오면 40조 중에 하면 못해도 이 수산화 리튬 광석이랑 염호에서 하는 게 한 20조 정도 20조에서 거의 30조 가까이 이 수산화 리튬 매출만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가 아마 이 원자재 단에서는 가장 1등이고 네. 양극재는 이제 5대 천왕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제일 그 출하량이라고 하죠. 제일 그러니까 물건 만들어서 생산하는 양 생산량으로는 압도적으로 2027년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움이 1등이에요. 네. 출하량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비움이 1등이고 71만 톤이니까 네. 뭐 독보적이고 그 다음에 아마 2등이 포스코 퓨처엠하고 LG화학이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인데 2027년 기준으로 아마 한 55만 톤? 50만 톤에서 55만 톤 46에서 50만 톤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비슷해요.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LNF인데 LNF도 거의 지금 현재 나온 거는 46만 톤인데 LNF도 충분히 보수적으로 캐파를 잡았기 때문에 네. 50만 톤 가까이 50만 톤까지 한 증설이 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움 71만 톤을 제외하고는 2027년 기준입니다.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LNF 다 비슷해요. 40만 톤 후반에서 50만 톤 초반. 네. 그 정도 캐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는 엄청 많이 올랐는데 캐파가 많이 딸리는 코스모 신소재가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는 캐파는 뭐 지금 2026년 기준으로 하면 아마 15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코스모 신소재도 사실은 자본력도 있고 코스모 신소재 재미난 게 캘리포니아에 리튬 광산을 직접
가지고 있어요? 네,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코스모 신소재도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아마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리튬 강산으로부터 직접 리튬을 채굴하면 네. 굉장히 아마 그 코스모 신소재도 소위 말하는 이 양극재 중요한 이 밸류체인의 강점을 가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네. 그 밸류체인 강점이 있는 거는 뭐 압도적으로 포스코 그룹, LG 그룹, 뭐 에코프로 그룹 이렇게 세 개 그룹만 주목받았는데 코스모 네. 신소재도 아마 그 캘리포니아 강산 나오면은 양극재 단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는 아마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이나 에코프로 BM 대비 캐파가 작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15만 톤, 20만 톤이지만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더 캐파가 30만 톤, 막 35만 톤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 그러려면 코스모 신소재의 재무 구조가 좋아야 되는데 네. 코스모 신소재 재무 구조가 나쁘지 않아요.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2차전지 관련해서 산업군이 앞으로 전망 펀더멘털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앞으로 나올 악재는 우려해볼 만한 악재는 따로 없나요? 우려해볼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거든요.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하이니켄 양극재 하나도 안 쓰고 다 LFP로 가야 되는데 네. LFP 배터리 침투율이 미국이 지금 11%, 네. 그다음에 중국이 많이 올라와서 30%, 그쵸, 30% 넘죠. 근데 중국은 우리랑 상관이 없고 저는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미국 시장은 사실 거의 지금 3사가 이거는 그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 아마 우리 70% 이상은 아마 북미에서 차지할 거라고 네. 했고 미국 차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아마 한국 배터리가 아마 70% 이상 점유할 거다. 네. 그러니까 그 70% 잡는 시장보다 사실 걱정했던 게 유럽 시장인데 네. 유럽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중국 업체가 뭐 조인트 벤처 협력 맺어서 하는 게 그렇게 막 엄청 활발하게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리고 LFP 배터리 관련돼서 사실 침투율이 올라가려면 중국산 LFP만 계속 써야 되는데 네. 우리 LG엔솔 이미 아마 샘플 테스트 시제품 들어간 걸 알고 있고 2025년에 양산 될 거고 SK온도 LFP 배터리 개발해서 인터배터리에서 공개했잖아요. 네. 그거 보면 LFP 배터리 자체가 기술력이 막 엄청 대단해가지고 그런 건 네, 아니죠. 그건 아닌 거고 네. 우리가 차 살 때 LFP 배터리를 써서 싼 차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성능 좋은 차를 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LFP 배터리의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LFP 배터리 일단 첫 번째는 원래도 에너지 밀도가 낮은데 추운 겨울이나 네. 온도 변화가 극심한 데서는 가다가 갑자기 서요? 차가 서요. 진짜요? 충전이 안 돼요. 충전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예전에 아이폰이 그랬잖아요. 네네. 아이폰이 한 10까지인가? 맞아요.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우면 핸드폰 그냥 꺼졌잖아요. 네. 그것처럼 전기차도 LFP 배터리 단 거는 그래서 LFP 배터리를 어디다만 주로 공략을 하려고 하냐면 네. 동남아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의 아주 작은 소형 차량만 네. 그리고 충전도 그나마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는 것도 충전 안 돼가지고 재밌어요. 테슬라 이거 충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 유튜브 채널 진짜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테슬라에 들어가는 제일 짱짱한 뭐 LG 엔솔이나 파나소닉 배터리도 그런데 네. LFP 배터리 충전이 빨리 안 되죠. 근데 온도 변화까지 심하면 온도에 극심하게 약한 거예요. 저온에도 약하고 고온에도 약하고. 전 몰랐어요. 그냥 네. LFP 배터리 저가형 전기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거구나. 싸니까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싸요. 싸긴 되게 싸다. 싼데 우리도 만든다니까. 그게 막 기술적으로 엄청 고난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LFP 배터리가 사실은 화재에 대해서 엄청 안전한 걸로 나오는데 네. 그 BYD랑 CATL 것도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LFP 배터리도 화재가 나고요. 그래요? 네, 네. 안정성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좋지만은 BYD가 한 해에 70대 이상이 화재 사고가 나는데 중국 정부에서 감춘 거예요. 네. 근데 그 70대가 전부 LFP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중국도 하이니켄 양극재를 하니까 삼원계를 하니까 아마 삼원계랑 LFP 섞여 있는데 중국은 워낙 삼원계보다 LFP 배터리 비중이 크니까 네. 70대 중에 LFP 배터리가 못해도 50대는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재가 많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LFP 배터리 관련돼서 에너지 밀도를 셀 투 팩이나 뭐 셀 투 샷시
기법을 통해서 네. 에너지 밀도를 급격하게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셀프팩이나 셀프샤시는 그 LFP 배터리에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요. 하이니켈 양극재도 얼마든지 삼원계 배터리도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네. 그게 뭐 되게 고난이도 기술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은 아닌가요? LG 엔솔이나 삼성 SDI 입장에서 막 셀프팩, 셀프샤시 그거 개발했다고 네. 공정 막 엄청 효율 좋아진다고 네. 얘기하고 막 에너지 밀도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삼성 SDI나 LG 엔솔은 뒤에서 조용히 웃죠. 그게 그렇게 고급 기술은 아니다. 고급 기술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건 있대요. 가격을 아무리 LG 엔솔이랑 삼성 SDI가 만들어도 중국에서 만드는 것처럼 20% 이상 가격 차이를 그거 할 수가 없대요. 그래요? 왜냐면 중국은 워낙 자기네들이 뭐 틴치 리튬이든 워낙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잖아요. 그걸로 이미 강화한 리튬을 쓰고 네. 그리고 또 워낙 또 싸게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LFP 배터리하고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가 LFP 배터리가 무조건 가격이 또 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하이니켈 양극재가 네. 니켈의 비중을 급속도로 올려서 지금 이제 구반반이라고 해가지고 니켈 비중이 90%, 네. 나머지 이제 뭐 코발트, 망간을 10% 있는 거 나오는데 네. 우리 대단한 게 100%가 끝인데 니켈을 96% 막 그렇게 해도 97%까지 되는 거예요? 했다고 나온 기사가 막 나와요. 네. 그거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해당되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당연히 LFP 배터리보다 가격이 더 싸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하이니켈 양극재의 특징은 코발트가 엄청 비싸거든요. 네. 니켈보다 코발트가 월등히 비싸요. 네. 코발트가 막 4000% 오르고 막 그랬어요. 4,000%요? 그래서 비싼데 네. 니켈을 많이 쓰면 코발트를 안 써도 돼요. 그렇죠. 양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양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LFP 배터리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없으면 LFP 배터리가 뭐 엄청나게 계속 뭐 막 그럴 텐데 네. 계속 막 주목을 받고 막 그쵸. LFP 때문에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럴 텐데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세계 1등이잖아요.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뭘 개발하냐면 망간리치라 그래가지고 네. 비싼 코발트의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거나 없애고 아. 망간은 매장량이 막 뭐 굉장히 400배거든요.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망간이 싸요. 네. 그러니까 망간의 비중을 높이는 망간리치라고 하거든요. 망간리치. 네. 그리고 망간리치 말고 또 미드니켈이라서 니켈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첨가제나 다른 금속 소재를 높이는 비중을 써서 네. 그거를 쓰면 LFP랑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성능은 미드니켈이나 망간리치가 더 좋고 No. LFP 배터리는 가격 싼 걸로 밀어붙였는데 그 소위 대체제가 말하는 많네요. 차세대 양극재를 개발하니까 네.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이 차세대 양극재를 개발하니까 차세대 양극재가 먼 미래가 아니고 에코프로비엠이 5회로라고 해가지고 5회로가 아마 2025년 빠르면 2024년 하반기 못해도 2025년 상반기에 양산 계획이 잡혀 있어요. 네. 그 얘기는 그거조차도 LFP를 대체할 대체제가 되는 거니까 너무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 저희가 지금 질문이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즉석으로 계속 댓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네요. 아니, 저 모르는 거 많아요. 이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이거 겁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제 하반기에 중요한 건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고 신차가 나와야 되잖아요. 신차 이거 리스트. 이거 전기차, 아셔야죠. 신차 리스트. 전기차, 신차. 네. 그리고 거기에 신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네. 일단 GM에서 실버라도란 신차가 올해 여름에 나오는데 용량이 중요해요. 200기가와트시에요, 실버라도. 네. 이게 아마 거의 그 대형 SUV급, 예. 우리나라 그 팰리세이드보다 더 큰 거. 커요? 그거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배터리 용량이 200기가와트시가 들어요. 200kWh가 들어가요. 엄청나게 크죠. 네. 그 다음에 블레이저라는 모델이 이것도 하반기에 나오는데 이것도 배터리 용량이 102kWh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에퀴녹스. 이게 되게 기대하는 모델이 왜냐? 왜요? 그 테슬라가 지금 저가차 하려고 하고 소위 말하는 뭐 CATL하고 BYD 뭐 600만 원 미만짜 580만 원짜리 차 저가차 만들어가지고 막 네. 저가차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GM도 3천만 원대 에퀴녹스라고 이게 3천만 원 후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차량이 나오는 거죠. 네네네. 이거 기대를 하는데 이게 디자인도 예뻐요. 근데 이게 에퀴녹스가 지금 배터리 용량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100kWh예요. 그러니까 GM에서 나오는 평균 배터리 용량만 네.
100이 넘는 거죠. 한 130 되는 거죠. 이게 올해 나오는 거예요? 올해. 어. 여름부터 하반기에. 네네. 그러면 이거 GM 배터리 어느 거 쓰죠? GM 우리 거. 어디랑 지금 최근에 맺었죠? 어디 거 있어요? 삼성.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다 마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다